안녕하세요. LMO와 GMO에 대해 발표할 2074 이창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GMO는 우리말로 유전자 제조합 생물체라고 하며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한 종의 특정 유전자를 다른 종에 인위적으로 넣어 만들어낸 모든 생물체를 말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 유전자 제조합 동물, 유전자 제조합 미생물로 분류됩니다. 이 중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GM식품 혹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 넙치 얼지 않는 유전자를 넣어 추운 지방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염분에 잘 견디는 형질을 벼에 이식하여 해안 습지에서도 잘 경작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MO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유전자 변형 이전에는 선발 6종 기술로 품종 개량을 했었는데요. 6종은 자연적으로도 교배가 가능한 종이나 속에 속하는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교배시킴으로써보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6종을 하면 후대에서 원하는 형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형질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후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다시 교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하는 품종이 육성될 때까지 이러한 교배와 선발 과정이 반복됩니다. 가축 개량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가축 품종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래전 농부들은 최고의 황소와 최고의 암소를 선택하고 그 수를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육종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GMO와 LMO라는 용어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으로 체결된 국제협약인 바이오 안정성 이정서에서 사용되며, 실제 LMO와 GMO는 우리나라에서 다수가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GMO는 새로운 유전 물질이 조합을 포함한 동물, 식물과 미생물을 총칭하며, LMO는 새로운 유전 물질의 조합을 포함하며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옥수수는 땅에 심으면 옥수수로 자라는데요. 옥수수는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이기 때문에 LMO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조림 옥수수의 경우 짝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없는 통조림 속의 옥수수는 GMO인 것입니다. 따라서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까지 포함하므로 LMO는 GMO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선발 6종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 개량 기술의 하나로서 현대 유전공학의 힘을 이용하여 우연에 의존하던 품종 개량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의도적인 개량이 가능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자 개량 기술의 흐름은 GMO 개발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유전자 제조합 식품들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경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해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의 과다 사용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환경이라는 화두의 중심에서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식량 부족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재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식량, 환경, 에너지 자원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생산된 유전자 변형식품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GMO와 LMO는 농약 사용량을 먼저 감소시켜 주었고 또한 특정 영양소의 함유를 강화시켜 줄 수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초제 및 살충제의 사용량이 감소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도 함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많지만 유전자 변형 기술의 이용에 따른 자연 생태계나 인체 및 동물에게 미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는 등 인체에 위해한 면이 있으며 토종 품종이 손실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환경 위해성 요소들, 그리고 수입,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GM 작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세계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처음 GMO가 상용화된 이래로 인체에 어떤 해를 야기한다고 확실히 증명된 예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데 대해 개발자, 회사, 국가기관에서 GM 작물 안정성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공학 농산물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농산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과 단점에 대해 정부나 국민 모두가 균형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명공학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과 동시에 GMO의 연구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GMO의 규제와 안전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GMO LMO는 한국에서 상업화를 위하여 안정성 논란이 언급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GMO와 LMO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변은 실제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돌연변이나 인공적인 교잡을 통해서 꾸준히 개량된 결과인데요. 과거의 종자 개량은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도 많은 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교배를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방식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드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은 자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GMO는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치 실험용 쥐가 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GMO 작물의 대부분은 많은 제초제를 이겨내거나 세포 내에 살충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살충제는 BT로 알려진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인데 이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국은 BT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작물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것 또한 안전하다고 추정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이상의 실험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입증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 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연구되고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GMO와 LMO에 대해 일부는 찬성을 하지만 아직 GMO와 LMO가 상용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훗날 안정성이 완벽히 검증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